네, 박준호 마커가 막 뛰어나가네요, 지금. 인수위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또 여가부 폐지, 임대차 3법 폐지, 그리고 이제 공수처 개혁안 등이 거기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여야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공방도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를 끝으로 정부 부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의 업무 보고한 정부 부처 기관은 53곳에 달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나섭니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과제를 위주로 선별할 전망인데요.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픽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인수위의 포커스를 맞춰보는 줌인 2탄인데요. 오랜만에 줌픽4 형식으로 꾸려봤습니다. 네 가지 픽 모두 운명과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다정회의 힙합보이답게 제목은 모두 라임을 맞췄습니다. 플렉스, 플렉스. 네, 소년 심판, 그리고 여가부 간판, 임대차 대판, 그리고 공수처 단판인데요. 그럼 촉법소년의 운명이 걸린 첫 번째 픽. 소년 심판부터 주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또 마스크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아서 노인에게 욕을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씨앗을 빈개. 일어나 겉옷을 벗으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촉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뜻하죠. 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인수위는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안에 대해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을 정하진 않았지만요.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이 연령대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점차 폐륜적이고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실제로 촉법소년의 전체 범죄 건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를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1년 사이에는 930여 명이 증가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고 지붕에 경찰까지 매달고 달아납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주일 새 서울에서 3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모두 같은 소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훔쳤습니다.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던 바 있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치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란 시각도 있기 때문인데요.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해요. 프랑스는 실제로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을 강조하는 기조인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통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보호 관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프랑스 사례뿐만 아니라 일본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 일본에서 이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결과는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건데요. 연령을 낮출 경우 낙인 효과가 확대돼서 소년의 사회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분을 받고 어른이 돼서 그 다음요.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명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픽은요.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걸린 여가부 간판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윤당선인 대선 기간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를 예정대로 밀어붙이면서 여가부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오늘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과거로의 체행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양성평등 가족부 공약을 내걸고 여가부 폐지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실었던 바 있는데요. 윤 당선인에게 폐지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내 공약들을 폐기할 수 있다. 아까 좀 예시가 여가부 폐지였는데요.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향에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고민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 여가부 기능을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입니다. 인수위의 입장은 이 후자에 좀 더 기운 듯한데요.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이렇게 폭넓게 대처하는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떼고 이렇게 미래가족부, 가족복지부, 인구가족부 이렇게 재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또 인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임대차 3법의 운명이 걸린 임대차 대판입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은 맞고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죠. 임대차 3법 2년 플러스 2년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5% 상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인데요. 인수위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는 했지만요. 민주당은 이미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판이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교각사로의 그런 그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계약 갱신율이 오르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가 안정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법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이제 과도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의 이제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전셋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다만 여야가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차 3법 수정 필요성은 제기돼 왔었죠. 당장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 플러스 2년 형태의 그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올 텐데요. 5% 상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크게 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말 전에 법 일부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는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저희가 좀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까지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픽입니다. 공수처의 운명이 걸린 공수처 단판인데요. 인수위는 오늘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양측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의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 조항으로 보고 폐지 의사를 밝혔었죠.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조의 순기능도 있다는 논리인데요. 기존 수사기관이 임의로 사건을 축소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담회에선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향한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에 대한 질책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야기된 불법 사찰 논란과 함께 수사 능력 부족 등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 공수처는 통신수사 관련 심의관 등을 만들어 이 불법 통신 사찰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준픽4에서는 복 국장이 직접 주민 한마디를 정리한 게 국룰이지요. 다른 소식들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4였습니다.